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충청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처마는 낮게 처져 있고 기와 사이로는 잡풀이 자라나 있었지요. 마당엔 키 큰 잡초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에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화가가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며칠 묵을 곳을 알아보았지요. 이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여관이 있을 리 없었고 민박을 하는 집도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빈집 하나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를 그 집으로 데려가면서 단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건넌방만 쓰시오. 안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구려. 해질 무렵 화가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낙엽이 두껍게 쌓인 툇마루엔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은 건넌방 문을 열어주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마치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지요. 건넌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화가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루 건너편에 있는 안방이 궁금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화가는 촛불을 켜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을 만진 것처럼 손끝이 시렸습니다. 끽,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화가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지의 먹으로 그린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지요. 짙은 눈매에 새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이. 아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듯 서 있었습니다. 그림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동자만은 또렷했습니다. 화가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벽을 타고 흔들렸지요. 화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건넌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림 속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화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 너무나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일까?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일까? 화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려왔습니다. 흑! 아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듯한, 오랜 시간 혼자 울고 있었던 듯한 그런 슬픈 울음. 화가는 이불 속에서 떨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흐느낌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가는 잠을 설친 얼굴로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화가가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 몇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 안방에 걸린 그림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밤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순간 할머니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한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걸 묻지 마시오. 화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90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화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노인은 화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돌담에 나란히 앉은 노인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진 것이지 죽은 게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10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였지요. 그 집엔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6살이었지요. 까만 눈동자에 하얀 피부, 밝게 웃고 노래를 좋아하고 엄마를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단호였습니다. 마을에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도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어머니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술래잡기를 하고 엿을 받아먹으며 즐거워했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겠거니 어디선가 놀고 있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크게, 나중엔 절규하듯이 아이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횃불을 들고 산을 뒤지고 계곡을 살폈고 우물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지요. 매일 대문 앞에 앉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듯이 산을 헤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잊어야 한다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웃 마을에서 화가를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어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말이지요. 화가는 며칠에 걸쳐 정성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아버지는 그것을 안방 벽에 걸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 아이가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아버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걸어두면 아이가 그걸 보고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런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림을 건 그날 밤부터 안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만 들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 어머니는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방엔 아무도 없었지요. 화가는 그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어쩌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밤은 희미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울음소리. 화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픈 울음. 그뿐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화가는 촛불을 켜고 건넌방에 누웠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귀를 찢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선명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후, 아, 후, 숨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는 소리, 울면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런 소리. 그 소리는 벽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벽지를 만졌지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귀를 벽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벽지가 뺨에 닿는 순간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분명한 숨소리였습니다. 벽지 바로 뒤쪽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벽 하나만 없다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화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무서워. 벽지 뒤쪽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화가는 벽에서 재빨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날 밤 화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그 숨소리와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으니까요. 넷째 날 아침 화가는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갔습니다. 환한 대낮이었지만 안방은 왠지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도 빛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았지요.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을 바라보던 화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시선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 아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쪽을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왼쪽으로 창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분명히 움직여 있었습니다. 화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찾듯이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림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살며시 들어올렸지요. 그림 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뒷면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한지와 나무틀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지요. 오래된 먼지와 세월의 때만이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 뒷면 한가운데 한지 위에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아니면 젖은 손으로 만진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화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보니
투명한 액체가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그림이 벽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그림을 밀어내는 것 같았지요. 화가는 황급히 그림을 원래대로 걸어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넷째 날 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건넌방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들렸지요. 귀를 막아도 소용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너무 어두워.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 6살쯤 된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 화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머릿속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제발.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치 작은 손톱으로 벽지를 긁는 것 같은 소리. 천천히 계속해서 밤새도록 벽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에 벽을 비춰보았지요. 벽지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안방 쪽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너무 어두워. 나 여기 있어. 새벽이 되어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화가는 창백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지요. 그날 오후 90 노인이 다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화가의 창백한 얼굴과 핏기 없는 입술을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도희였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희. 100년 전 사라진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화가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희는 마을 끝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서 늘 놀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우물이었지요. 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물을 길어 올리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무서워했습니다. 밤이면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가까이 가면 왠지 모를 향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우물가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하지만 도희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그 우물을 좋아했습니다. 우물가 돌담에 앉아 우물을 들여다보고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놀았지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아이는 자꾸만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도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노래가 들려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우물가에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무서운 곳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따뜻해요.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의 단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을은 여전히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도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혼자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만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말이지요. 잠시 다른 일을 보고 다시 그곳을 지나갔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긴 줄을 내려보내고 용감한 젊은이가 직접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도 근처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령이 데려갔다고, 우물 속 정령이 아이를 데려간 거라고 말했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떡과 과일을 우물가에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려달라고, 제발 아이만은 돌려달라고 빌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아버지가 화가를 불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화가는 도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림을 그렸지요. 짙은 눈매, 하얀 피부, 작은 코와 입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림 속 아이는 도희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표정까지, 눈빛까지, 서 있는 자세까지, 심지어 손을 모은 각도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지요. 마치 도윤이를 직접 보고 그린 것처럼 말입니다. 화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그저 무언가가 자신의 손을 이끌듯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내내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그 그림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말을 멈추고 화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은 도희가 그린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희가 자기 모습을 그려서 남겨둔 거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가 여기 있었다는 걸,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해달라고 말이지.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우물은 지금도 마을 끝에 있어. 지금은 두꺼운 나무 덮개로 덮어두었지만 가끔 밤이면 그곳에서도 소리가 들린다고 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노인이 떠나고 화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화가는 창문 너머로 마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도희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곳이,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결국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건넌방에 촛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희미하지도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천둥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안방에서, 그림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 엄마, 어디 있어? 화가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청마루는 어두웠고 빗물이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빛이라기보다는 희미한 기운 같은 것이었지요.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기운. 화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이 보였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고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눈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막 울고 난 것처럼
눈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화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림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물방울 하나가 아이의 눈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투명한 물방울이었습니다. 화가는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화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림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 뒤쪽 배경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저 하얀 배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 뒤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짙은 검은색 어둠, 마치 깊은 우물 속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실루엣. 키가 큰 그것은 아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이자 그 형체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길고 마른 팔,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화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이가 뒤를 돌아보려는 것처럼. 엄마,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그림에서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누가 있어? 무서워. 천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촛불이 거의 꺼질 듯 흔들렸지요. 도인은 황급히 그림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빗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화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쳤을 때 화가는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화가로서의 호기심도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공포에 밀려났습니다. 짐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향하는 길 입구에서 화가는 멈춰 섰습니다. 안개였습니다. 새하얀 안개가 길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였지요. 화가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개는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가를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화가는 그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화가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90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떠나려 했구만.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쉬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못 떠날 거요. 이제 그 아이가 자네를 선택한 것 같으니. 화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단오축제가 열리던 그날, 도인은 우물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지요. 하지만 노인이 이제 밝히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인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축제 소음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북소리와 피리 소리에 묻혀버렸지요. 해가 진 후에야 한 마을 사람이 우물가에서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깊은 우물 아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형체를 살려야 한다고 모두들 소리쳤지.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구하지 말자고. 축제날 우물에 빠진 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마을에 재앙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우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소. 아이는 정령의 세계로 넘어갔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한 젊은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아이의 아버지였지. 아버지는 혼자 우물로 내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찾았지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물 속 어둠 속에서 혼자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사고를 감추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로 했지요. 아이의 시신은 몰래 산속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표식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무당이 경고했습니다. 찾지 못한 호는 찾는 이가 있을 때까지 울 것이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미쳐버렸고 아버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아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말이지요. 그림을 건 그날부터 울음이 시작된 거요.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은 아이의 혼이 붙잡힌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아이. 그 아이의 혼이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곳은 그림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마을을 떠났지요. 집은 비었고 그림만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말이지요. 그 아이는 아직도 찾고 있는 거요. 자기를 찾아줄 사람을,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줄 사람을. 노인이 화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인 것 같구만. 화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기 온 것이라고. 그래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우물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손가락으로 마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 숲속에 있어. 나무 덮개로 덮어뒀지만 찾으면 알 수 있을 거요. 노인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우물엔 아직도 그때의 기운이 남아있으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결심했습니다. 우물을 찾아가기로. 도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 진실이 묻힌 그곳을 말이지요. 짙은 구름이 다시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포보다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0년 동안 혼자 울어온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아이를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말이지요. 촛불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어 그림을 비췄지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울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흑!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아이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으로 그려진 그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울음소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말이지요. 위아래 입술이 맞닿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화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지의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처럼, 심장 박동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벽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깊은 진동이 벽 전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벽 속에 갇힌 무언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동은 점점 커져서 방 전체로, 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을 췄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 울어온 것처럼 멈출 수 없다는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모두 섞인 울음이었지요. 화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섭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측은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화가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널 찾으러 왔어.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벽의 진동도 멈췄습니다. 촛불조차 흔들리지 않았지요. 방 안에는 깊은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요. 도희야. 화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인에게서 들은 이름. 화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없이 듣고 있을 아이에게 10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요. 화가는 그림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화가는 그림에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움직인 것입니다. 촛불을 들어 확인해 보니 아이는 더 이상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오른쪽으로, 창문 너머로, 마을 끝으로, 숲이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도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물로 가라고, 그곳에서 진실을 찾으라고, 자신을 찾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화가는 등불을 챙겨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가리킨 방향, 숲속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지요. 아침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숲이 더욱 깊어지고 나무들이 빽빽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속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가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덮개가 우물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덮개 위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나뭇잎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는 우물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물 돌담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주변엔 자풀이 무성했지요. 그리고 그때 화가는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발자국 크기였지요. 이슬에 젖은 흙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숲 저편에서 시작되어 우물을 향해 나 있었고 우물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화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자국은 선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긴 것 같았지요. 화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고 축축했지만 힘을 주자 천천히 열렸습니다. 끽,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나무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지요. 이끼가 떨어지고 썩은 나무 조각들이 부스러졌습니다. 덮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우물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화가는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이 우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어 비춰보았지만 빛은 얼마 가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물 벽면만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뿐 바닥은 말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물이 마르고 그저 깊은 구멍만 남은 것이었지요. 화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물 속을 타고 올라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 차갑고 습한 공기가 우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노랫소리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들릴 듯 말 듯한 노랫소리.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 멜로디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슬픈 노래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였지요. 화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듯이 화가는 우물 속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희야. 노랫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물 속이 조용해졌지요.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도희야, 내가 거기 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우물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화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도희야,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우물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요. 너무 어두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화가는 우물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도희야, 들어봐. 내가 찾던 집은 내 그림 속에 있어. 넌 이미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응, 갈 수 있어.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줄게. 그럼 넌 그 소리를 따라 올라올 수 있을 거야. 화가는 심호흡을 하고 우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희야.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우물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도희야, 이제 집에 가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차가웠던 공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희미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푸른 빛을 띤 작은 빛이었습니다. 반딧불이처럼 작고 부드러운 빛. 그 빛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물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100년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희야, 도희야.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빛은 화가의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희미하게 반짝이며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빛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빛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으로 녹아 들어가듯이 봄날의 눈처럼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작은 빛의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져 하늘로, 숲으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는 화가만 남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이 숲을 밝혔습니다. 숲은 평화로웠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물 덮개를 다시 덮고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이의 뒤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희미한 빛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인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00년의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화가는 천천히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90 노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놓인 그림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을 내렸구만. 화가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누군가가 기억해줬으니 떠날 준비가 된 거요. 노인은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더니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0년을 지켜본 마을의 비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붉게 물들였지요. 마치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화가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빛이 그림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희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축축하게 젖어있던 한지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물방울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림은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촛불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희미한 기운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슬프지 않은 평화로운 기운이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는 그림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밝아오는 빛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모습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먹물이 바른 것처럼, 아니 안개가 걷히듯이 아이의 형체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림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흐릿해져서 마침내 아이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그림 속에는 빈 배경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만이 한지 위에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도인은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벽에 다시 걸었습니다. 비어있는 그림.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은 그림. 아이가 마침내 떠난
평화를 찾은 그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화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음소리도, 흐느끼는 소리도, 엄마를 부르는 소리도, 벽을 긁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골의 밤이 흘러갈 뿐이었지요. 10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화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가는 다시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덮개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우물 옆을 지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우물 돌담 위에 작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장난감 같았습니다. 말 모양이었지요. 서툴게 만들어진 하지만 정성스러운 나무말이었습니다. 화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아직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나무는 부드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오래 쥐어져 있었던 흔적이었지요. 화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도희의 것이라고, 도희가 좋아하던 장난감이라고, 100년 전 아이가 이곳에 올 때 가지고 놀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화가는 나무말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우물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우물일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슬픈 것도 잊혀진 것도 우리가 기억해 줄 때 비로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도희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화가가 도희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제야 도희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화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화가는 90 노인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은 화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100년 묵은 한을 풀어줘서. 화가가 떠난 후 마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집 근처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안방에 걸린 빈 그림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집의 일부로 말이지요. 마을에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집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림 속에서 울던 아이를, 우물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를, 마침내 자유로워진 작은 영혼을 말이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마당에 노란 개나리가, 분홍 진달래가 피어났지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봄날 새로 이사온 부부의 어린 딸이 안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벽에 걸린 빈 그림을 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엔 뭔가 있었대. 하지만 이제는 떠났대. 어디로요? 행복한 곳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빈 그림이었지만 왠지 따뜻했습니다. 화가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100년의 기다림과 한 번의 만남.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그림들은 전시회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잊혀진 것들도 사라진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 줄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기억이,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오랜 묵은 슬픔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불면 숲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행복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말입니다.